자, 일단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한번 좀 체크를 할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. 자, 우리가 그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스텝별로 있어요. 그래서 연기부터 이제 3기까지가 있는데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정해진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접근 방식이 일주일에 해당 범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내고 해설을 만들 거예요. 그 다음에 쓰는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. 서술 방식.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요 두 번째 거, 요 서술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해진 80분 시간 안에서 50점짜리를 쓰고 그다음에 10점짜리 5개 쓰잖아요. 그래서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2장 반에서 한 3장 반까지 또 많이 쓴다면 뭐 4장까지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2, 3분 정도에 그때까지 써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남은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한 7, 8분씩 그 정도 소비가 돼요. 근데 보시면은 그 관세부 같은 경우에는 그 50점, 보시면은 서술 방식은 50점짜리는 한 3에서 한 4장까지 많게 보면은 그 다음에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반 페이지에서 한 이 정도? 1과 2분의 1 페이지까지 그 정도까지 서술이 됩니다. 그죠? 이렇게. 근데 50점짜리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길면 35분. 얘 같은 경우는 각각 한 7에서 한 10분 정도까지 소요가 돼요. 근데 10점짜리가 총 5개인데 관세표의 좀 특성상 뭐 류를 맞춘 문제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그 규정만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. 그런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반 페이지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. 그래서 한 3분 정도 소비가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서술 방식은 그 옵션 같은 경우는 뭐 설명하시오가 있고 예전에는 문제가 한 줄이었어요. 근데 한 8년 전부터 이 문제들이 한 서술 어떠한 큰 범위를 주고 아래 1번, 2번, 3번 해가지고 핵심적인 사항들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이 다 목차예요. 목차입니다.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옵션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하고 결을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이 전체적인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나 결을 쓰면 됩니다. 근데 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위에다가 미처 쓰지 못한 부분들을 그런 거를 좀 쓰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옵션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어떠한 것을 뭐 설명하시오. 가 있고 어떠한 규정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요.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그 규정을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. 하지만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그 규정이 있고요. 아래 보면은 이 규정에 대해서 내가 이 규정에 대해서 당의 물품이 이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품목부로 되는지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. 설명.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규정을 쓰라는 거는 그 규정만 정확하게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시 물품을 두고 이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시오. 라는 문제가 있으면은 해당 규정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규정에 따라서 이 물품이 어떻게 품목 분류 되는지 그렇게 쓰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출 문제들을 점점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. 요런 스타일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규정만 정확하게 쓰면 되지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차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차가 분류 개요. 뭐 의나 개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. 우리는 이제 품목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 개요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. 그래서 우리가 관세표를 보면은 그 어떤 예시적인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. 상황이.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보면은 기능, 용도, 재질, 그다음에 이번 시험표 같은 경우에는 1부부터 4부까지는 약간 먹는 거니까 동식물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보존법, 그다음에 가공도 요거에 대해서 특징적인 사항들을 하면 돼요. 왜냐면은 동일한 물품을 하더라도 이런 것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다르니까. 그렇죠?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련 뭐 규정 그렇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관세법 같은 경우는 관련된 규정들이 첫 번째 통칙이 있고요. 통칙이 있고 그다음에 주규정이 있고 호의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세표 해설 내용이 있어요. 해설. 그래서 이 관세법 같은 경우는 해설이 총설이 있고요. 분하류에 대해서 그 분하류의 개괄적인 품목부를 쓴 총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호 해설이 있고
그다음에 소호 해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총수 같은 경우는 제 교재 다 있어요. 얘는 주 규정만큼 중요하다. 총수 같은 경우에는. 그렇죠? 이걸 보고 출제를 많이 합니다. 지금 기초문제 보면은 요걸 보고 시험이 많이 나와요. 그다음에 호해서 같은 경우에는 제 교재에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열거를 해놨어요. 중요한 것들만. 그래서 뭐 8479나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해놨습니다. 그래서 호해서도 일부 중요한 부분은 서술이 돼야 됩니다. 그렇죠?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. 통칙이랑 주규정이랑 호해 용어. 그렇죠?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. 5점짜리나 10점짜리나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면. 그렇죠? 그래서 목차를 자기 마음대로 뭐 의, 개요, 그다음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뭐 동물성 생산품 아니면은 뭐 육 그렇게 단순히 끝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항상 근거 규정을 적고 그다음에 아래다가 해당 규정을 서술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재작년인가요? 문제를 보면은 그 어떤 의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예 그냥 주 번호를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습관을 주 번호까지 좀 정리하시기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관련 규정은 통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 호해 용어 이렇게 해설로 이제 그 기본적인 목차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만약에 뭐 이 016와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은 016 주규정 쓸 때 뭐 3번 하고 016 주 1번 주 한 개니까 016 같은 경우는 주 1번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제 교재 보면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정의 규정, 제한 규정, 분류 규정 그렇게 제가 다 명칭을 적어놨습니다. 그것도 괄호해서 쓰면 됩니다. 아니면은 이게 시작할 때 016 관련된 주규정 주 이렇게 해놓고 016 주 1에 근거하여 이렇게 스타트를 해야 돼요. 그렇죠? 이거는 습관입니다. 습관. 이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인 방법은 요거고 자 이제 50점짜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